한 가지 물어보고 수업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프린터 받으시면 그 중에 강의 노트 있죠? 필기된 거. 그거 있으니까 수업이 훨씬 더 편해요. 어때요? 좋아요. 훨씬 편하죠, 그죠? 필요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물었냐면, 지금 제 카페에 이 자료를 다 올립니다. 올리면, 예를 들면, 300명이 강의를 들으면, 300명 모두가 다 이거 인쇄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300명 중에서 200명만, 3분의 2 정도만 강의 노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100명 되시는 분들은 강의 노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수업이 불편하겠죠, 그죠? 많이 불편할 거예요. 혹시라도 강의 노트 모르는 분은 바로 우리 그 공인목 클릭하게 되면 바로 쫙 준비되어 있으니까 출력 받아서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수업할 적에 신경이 쓰여요. 오늘 수업 수요 공부 그래프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 조금 신경 쓰면서 눈 짝짝 맞춰가면서 수업하니까 제가 눈치가 딱 드는 게 이제 잘 따라오시는 거야. 잘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힘든 수업인데. 예. 그럼 이제 우리 강의 듣는 분들 그렇다면 이 힘든 것도 이해가 되었다면 그때는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면 돼요. 좋아요도 되게 아끼시더라고. 예. 한번 딱 필요하 딱 하면 그대로 클릭하면 1초면 끝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이 좋아요를 아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괜찮아요 하게 되면 무조건 좋아요 반응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강의 보겠습니다. 교재가 31페이지죠. 부동산 경기 변동.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얘는 35회 때 안 나왔어요. 원래 무조건 나와요, 원래. 예. 틀림없이 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나왔다는 뭐지? 득점해야지. 예. 무조건 득점을 받습니다. 쉽게 나옵니다. 자, 경기 변동 봅니다. 먼저 1번 의의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목차 2번 경기 변동의 유형이 나와요. 표가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딸랑 그림 한 개 나와 있죠. 예,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경기 변동은 순수 이론. 이론만 공부해요, 이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잖아. 예. 그러면 뉴스 보고 현실은요, 실제. 그래서 이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하고 현실은 다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다르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오 하면서 절대 오해하거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어디까지나 순수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도 현실은 따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순수 이론입니다. 순수 이론.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리막길이죠. 다음에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니까 얘가 바로 수축 국면. 바닥 짚고 올라가죠. 얘가 바로 확장 국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리막, 오르막 두 가지.
얘만 보게 되면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이분법. 얘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의미가 없고 다시 가운데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죠. 수축 두 가지, 확장 두 가지. 예. 얘가 사분법입니다. 대개 경기 변동은 얘가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미첼의 사분법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주로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때 자 꼭대기 점이 바로 정점이다. 정점이 나와요. 바닥은 저점이 되고요. 다음 꼭대기가 또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요 기간이 한 주기.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되고요. 다음에 꼭대기와 바닥 높이 있죠. 얘가 바로 진폭입니다. 기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의 사분법, 미첼의 사분법은요, 네 가지가 뭐냐. 자, 정점 찍고 조금씩 나빠져요. 후퇴시장. 아주 나쁘죠? 불황. 바라짚고 조금 좋아진다. 회복시장. 매우 좋아지죠? 호황입니다. 요 네 가지가 일반 경기의 사분법 네 가지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우리가 보면 부동산은 달라요. 그래서 네 가지는 네 가지인데 불황시장 이런 말을 안 써요. 왜? 학교론에서는 하향시장입니다. 하향시장. 호황말 안 씁니다. 상향, 상향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한 개 더 추가돼요. 이 네 가지 말고도 요 수평선. 얘가 바로 안정시장입니다. 안정시장. 그래서 일반 경기는 4개 국면인데 부동산은요, 4개에다가 안정시장 포함해서 5가지로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한눈에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얘가 내리막길이잖아. 수축 국면. 예. 그래서 얘가 쭉 내려가죠. 예. 이렇게 쭉 내려가지. 얘는요, 쭉 올라가잖아. 이때 쭉 내려간다. 여기다가 단어 상식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돼. 이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경기가 쭉 내려갑니다. 생산량이 감소가 돼요. 고용도 줄어들지. 주식, 주가도 빠지고요.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량도 뭐 줄어들고, 계속 다 집어넣으면 돼요.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생산량 증가, 고용 증가,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 요거 조심하자. 공시라고요. 금리. 넌 반대. 공실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도 쉬운 거잖아요. 요즘 불황이죠, 그죠? 예, 지금 안 좋아, 시장이.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바깥에 나가니까 상가, 공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공실이 얼마나 많아요. 경기가 내려갈 때 거꾸로 공실은 많아지더라. 되시겠죠? 그래서 연은 잘 나와. 항상 공실은요, 경기와 거꾸로 움직여. 그리고 금리. 금도 주로 반대다. 우리가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예. 그걸 말해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뭐지? 이론. 현실은요, 금리는요, 들쭉날쭉해.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얘는 시험이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와 금리는 이론적으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공시는 잘 나와. 다시, 공시는요, 경기가 좋아지면 공시는 증가, 감소? 감소. 자, 그러면요, 한 바퀴 돌아가더라. 얘가 뭡니까? 한 주기. 얘가 바로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첫 줄, 목차 2번 있죠? 경기 변동의 유형, 종류, 표가 나옵니다. 5가지.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쿠즈네츠 파동, 콘트라티프 파동, 요 4개 묶어주고요. 요 4가지가 뭐지? 일반 경기 변동. 일반 경기요. 5번째, 한 세내 건축 순환은 부동산 경기. 확인합니다. 일반 경기가 몇 개예요? 4개. 맨 끝에 거는 한 세내 건축 순환은 부동산 경기예요. 그러면 일반 경기는요. 자, 표를 보시면요. 단기 파동, 기침 파동은 단기죠. 3, 4년짜리도 있고 중기 파동 8년, 10년짜리도 있고 장기 파동은요. 20년 또는 5, 60년도 있대요. 종류가 많습니다. 자, 예를 공부하겠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지금 경기가 요 주기가 3, 4년 또는 8년, 10년 또는 20년, 50년, 60년 주기가 짧은 것도 긴 것도 있잖아. 요 하나씩 보기 전에요. 우리 실무, 일단 지금 이론 떠나서 실무 현실에서는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년 주기설 들어봤죠?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10년마다 얘가 한 바퀴 돌아가더라. 10년 주기설.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1900 언제지? 자, 70년대 말, 80년대 말, 70년대 말에 그때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가 바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저기 중동 가서 파견 나가서 달러 엄청 벌어왔잖아요. 그때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70년대 말이. 그로부터 또 10년 딱 지났더니 80년대 말입니다. 88 올림픽. 예. 그렇잖아요. 그때로 경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3저 현상.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8년대. 그럼 다음 경기가 언제지? 90년대, 1990년대, 7년, 8년 되면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깨졌지. 김영삼 정부죠. IMF가 탁 터지면서 올라야 될 경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예. 이때부터 깨졌어요. 예. 실무진들이 10년 주기가 안 통한다. IMF 때문에. 지금은 좀 먹히는 것이지만 이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때 IMF 떨리면 기억납니까? 이거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겨내려고 금모기 운동. 예, 금모기. 다 기가시네, 금모기. 예. 금모기. 참 멋진 단결력입니다. 그래서 다 졸업했잖아요, 금모기. 그래서 금모기 하다 보니까 저도 금 다 팔았어. 금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반지 끼신 분 계시는데요. 보통 결혼하면요. 결혼 반지는 어느 손가락 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번째요. 요건 엄지고, 요건 금지고, 요거 이름 뭐라고 부르죠? 4번째는. 약지네, 이거고. 네. 이름 모르겠어요. 어쨌건, 결혼 반지를 여기 끼잖아, 4번째. 요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 끼는데, 여기 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여기 끼는 이유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깨끗하대. 예, 순결하대요. 가장 순결한 깨끗한 손가락이래요. 왜냐하면요, 왜 깨끗하고 순결하게 여기 끼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하시죠? 한 번씩. 하루에. 이거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거. 예. 안 깨끗해, 이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뭐가 나오지.
그냥 안 둬, 이거를.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갖고 놀아. 이렇게. 갖고 놀아요. 예. 예. 또 가만 안 둬. 마무리 어떻게? 요거 하지, 그냥. 얘만 안 쓰잖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낀대요. 우스갯소리였고요. 어쨌건, IMF 때문에 우리는 10년 주기 깨졌거든요. 10년 주기설이 깨졌는데, 그럼 일단, 자, 이 주기가 짧은 것, 긴 것, 표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자, 가장 짧은 것 단기 파동. 일반 경기예요. 기침 파동. 얼마? 3, 4년. 자, 봅니다. 주기가 가장 짧은 게 기침 파동이다. 얼마? 3년에서 4년. 3, 4년. 자, 그 이유가요. 재고 변동, 창고에 재고 쌓이는 그 주기가 한 3, 4년 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 파동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저글라 파동.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요거 기억하세요. 일반 경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일반 경기 하게 되면 저글라 파동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설비 투자. 어느 회사가요, 기기를 바꿔, 설비 투자. 바꾸는 주기가 한 10년쯤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얼마? 약 20년. 그 이유가 경제 성장 변동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가장 긴 게 콘트라 테이프 파동이다. 얼마? 약 50에서 60년이 장기 파동이 됩니다. 이런 이유가 기술 혁신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이 있고 지금 4차 산업이잖아. 그래서 이제 로봇, AI 뭐 등등 많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의 기술이 얼마 정도 가더라? 50년, 60년 가더라. 이게 바로 콘트라 테이프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경기의 종류, 단기, 중기, 장기 파동. 대표적인 것은 저글라 파동이다. 예. 그래서 보통 일반 경기가 되면 주로 얘를 말이요. 8년, 10년. 얘를 말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과거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이것을 구석구석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냐면요, 다음 중에서 경기 변동 종류 중에서 주기가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대로 나열한 것.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예.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한눈에 보이잖아. 그냥 글자 숫자만 씌워버리면 돼. 2자, 석자, 넉자, 6자. 예. 그러니까 보고 또 없고 다 학자 이름이니까, 예. 우리가 그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다 암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더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5번째. 부동산 경기는 한 세내 건축 선언인데요. 얘가 바로 부동산 경기다. 예. 그래서 한 세내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되고요. 얼마? 17, 8년. 얘가 바로 건축 경기죠. 얘가 바로 부동산 경기란 말이에요. 한눈에 뵈게 되죠. 얘는 8년, 10년, 부동산은 17, 8년, 몇 배나 길다? 2배나 주기가 길더라. 2배나. 예. 부동산 주기는요, 일반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종료 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모 2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1번 특징이 나오고요. 2번 유형. 1번 부동산 경기의 특징은, 자, 1번은 공부했죠.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 약 2배. 2배나 길더라. 다음에 2번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자, 일단 밑줄 합니다. 주기가 길다. 밑줄 하시고요. 진폭도 크다. 밑줄 하시고요. 그리고 진폭 크다면 괄호되어 적 있죠. 마주 밑줄 하세요. 변동의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확인. 주기가 2배나 길다고 했죠. 진폭도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일반 경기 변동이면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이렇게 2배나 길겠지. 진폭이 크면요, 이게 높이가
이러면서 2배나 길어지겠지. 예, 되시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3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타성기간이 길다 밑줄. 타성기간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화살표에 적어줍니다. 자, 공급의 시차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타성기간이 뭐냐? 자, 이 그림 봐요. 얘가 뭡니까? 호황이죠. 일반, 이게 막 호황이야. 호황일 때 어떻게 하죠? 기업들은. 이때 상가 짓고 공장 짓겠지. 상가 짓고 공장 짓게 되면요. 얘는요, 건축하면 준공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상가 짓고 공장 짓니까 언제 다 지어? 1년 뒤에 다 짓고 2년 뒤에 다 짓잖아. 얘가 타성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에 얼마 정도? 1, 2년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일반기보다 타성이 길다는 것은요. 일반기가 좋을 때 좀 더 뒤늦게 나타난다. 뒤늦은 시간차입니다. 되시겠죠? 뭐 때문에?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번요. 부동산 경기는 밑줄합니다. 개별적, 지역적 현상 밑줄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가 된대요. 이 문장은 뭐죠? 부동산 경기는 처음부터 전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사실 우리나라는죠, 강남부터 뜨지. 예. 뜨게 되면 다음부터는 뭐죠? 이게 퍼지면서 분당이 뜨게 되고, 또 신도시가 뜨게 하면서 이렇게 확장되고, 처음에는 지역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지역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처음부터 그냥 지역 다 빼버리고요. 전국적이고 광역적이라면 틀린 말입니다. 5번도 밑줄 하세요.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대요.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이 말은요. 괄호되어 있죠. 우경사 비대칭. 자, 괄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얘를 말이에요. 내려가는 후퇴가 짧잖아. 그냥 IMF 때 생각하세요. 그때 한 방에 훅 갔어 그냥. 근데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잖아. 그러니까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고. 그럼 이제 경사가 다르잖아. 그럼 얘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얘가 가파르니까 우경사. 우경사. 서로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지. 그래서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 문장 그대로 나와.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예.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예.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6번요. 6번도 잘 나와요. 적어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밑줄합니다. 역순환적 밑줄.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밑줄하세요. 일치, 동시, 순환적 밑줄. 세 번째, 부동산 전체 경기는 땡땡 일반 경기보다 밑줄합니다. 후순환적 밑줄. 반복합니다. 주거용은 역순환적, 상업용, 공업용은 일치 또는 동시순환적, 그리고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이다. 자, 기록부터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해합니다. 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보다 빠른 게 주식입니다. 보통 주식이 빨라요. 6개월 전 보통. 얘가 빠릅니다. 빠르니까 다른 말로 전순환적입니다. 다른 말로 선행시장입니다. 얘가 빨라요. 그런 다음에 얘가 좋다 하기는 6개월 뒤에 얘가 뜨는 거야. 다음에
부동산 전체 경기는 뒤늦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경기입니다. 뒤늦게 나타난다.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타선 기간이 길다. 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니까 상가 짓고 아파트 짓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한 1년 반 또는 1년, 2년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얘는 바로 후순환입니다. 다른 말로 후행시장입니다. 주식은 6개월 빨라 선행시장. 부동산은요 1년 반쯤 늦게 나타나 후행시장. 이거는 무슨 말? 이론적으로 주식이 확 뜬덕하면 6개월 뒤 좋아지면서 다음에 얘가 좋아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뜨는 순간 2년 뒤가 되면 얘가 뜨겠네. 이론적으로. 이때 부동산 경기 종류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택, 상가, 공장인데요. 하나씩 세분해서 보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묶어서 봐요. 일반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은 이꼴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동시순환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경기는 일랑기가 거꾸로 역순환적이다. 예를 말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반 경기, 이 그림 보시면서 호황이잖아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상가 짓고 공장 짓고. 호황일 때 상가 짓고 공장 짓죠. 경기가 호황일 때 상가 짓고 공장 짓잖아. 똑같네. 얘가 호황일 때 상가 짓고 공장 짓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치합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상가 지어요, 공장을 지어요. 부동산은 다이가 금액이 크니까 어떡하죠?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다 은행에 대출 받죠,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있어, 이만큼이. 이만큼이 이제 금융, 은행 자금인데, 호황일 때는요, 상가 짓고 공장 지을 때 전부 다 상가 대출, 공장 대출 다 빠져나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는 나머지, 찌꺼기가 뭐지? 얘가 주거용 찬밥 신세. 그러니까 얘를 다 주고나니까 얘는 찬밥 신세.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거꾸로 움직이더라.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림 다 따로 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시험은 지문 여기까지도 물어.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그러니까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얘는 뭐죠? 거꾸로. 얘가 좋을 때 얘는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서로 무슨 관계?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지, 반대로. 이렇게 봤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 6번 보시면요.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치, 동시순환적. 세 번째, 전체 경기는 후순환적 관계.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목차 2번. 부동산 경기의 유형. 자, 지금부터요. 자, 5가지죠. 1번 하향시장, 2번 회복시장, 3번 상향시장, 4번 후퇴시장, 5번 안정시장. 재판 봅니다. 요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요. 자, 먼저 요 5가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은 특히 부동산은요. 후퇴 다음에 하향, 회복 다음에 상향 해서 하향과 상향만 제대로 공부해도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럼 볼까요? 먼저 1번
하향 시장은 불황이죠. 동안 1번. 하향일 때 다 내려갈 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그래도 하락하고 밑줄입니다. 공실은 정가 밑줄. 공실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공실만 출처가 돼. 3번, 4번 묶어줄래요. 과거 사례 가격은 땡땡,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다. 상한선 밑줄, 빙줄. 4번 내려가요. 밑줄 하세요. 매수인 중시화 밑줄. 3번, 4번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고 다음에 4번 매수인 중시화 현상이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번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얘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 그럼 대개 부동산은 10년마다 쭉 돌아 10년 중에서 있지만은요. 주기 아시죠? 그죠? 그럼 내가 바로 뭡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얘가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 얘가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1년 전이면 요때쯤 되겠네. 맞아요. 얘가 뭡니까? 과거. 1년 전. 따라서 현재에서 본다면 1년 전 사례는 현재보다 상한선, 하한선 높으니까 뭐지? 현재보다 높으니까 상한선. 따라서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높다. 상한선입니다. 높다. 그럼 그대로 보시면 돼요. 회복은요, 흘러가지. 얘가 현재예요. 1년 전이면 얘가 되겠네. 과거는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올라갑니다. 호황이네. 얘가 현재야. 1년 전은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과거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이지. 문제가 없죠. 따라서 내려가는 국면은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 되고 올라가는 국면은 과거 사례는 하한선이 되고 상한선, 하한선도 자주 나와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따라서 각 구간별로 쭉 넘어가니까 답이 그냥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또 4번이 있죠. 매수인 중시화, 매수인. 요거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얘가 더 잘 나와. 얘가 더 잘 나와요. 둘 다 중요한데 상한선도 중요해요. 하한선도 잘 나오는데 매도인, 매수인 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하향시장. 불황이죠. 여러분, 지금 2025년 1월달 좀 답답하죠. 예. 아니, 정치가 아니고요. 저는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예. 경기가 답답하죠. 어려워요. 어떻게 된 건지, 어디 가더라도 공실천지고요. 예.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디쯤? 여기 어디 되겠죠, 그죠? 예. 예. 힘들어. 그러면 이때 하향 안 좋아.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중개를 합니다. 중개사 역할이 뭡니까? 사자하고 팔자하고 다 붙여가지고 돈 버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서는요. 사자가 많아요? 팔자가 많아요? 예. 팔자가 넘쳐. 법원 가봐요. 경남권 터져나와 그냥. 예. 낙찰도 안 되고. 길거리 가면 전부 다 공실천지고. 예. 팔자가 넘칩니다. 산다 안 산다? 안 사. 그러니까 살 사람은 요것밖에 없어. 얘가 불황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결국 팔자가 넘치는데 아무도 안 사.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불황일 때.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잘하려면요. 팔자를 확보해야 된다. 사자를 확보해야 된다. 사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자를 확보하자. 이게 바로 매수자를 확보하자. 매수자를 확보하자. 매수자 중시.
매수자를 확보하자. 매수자가 중요합니다. 불황에서는. 그래서 항상 불황에서는요, 팔자가 넘치니까, 예. 그러니까 얘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향 시장은 매수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호황이다. 호황입니다. 호황이다. 호황은 상향인데요. 경기가 너무 좋아. 사자가 많을까? 팔자가 많을까? 사자. 전부 다 살리고 해요. 여기서 뭐가 납니까? 영끌. 예, 전부 다 영끌합니다. 예. 다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많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영끌합니다. 그냥. 예. 예. 살려갑니다. 팔자가 있다 없다. 안 팔아. 왜 안 팔까요? 계속 오르니까. 예. 이때는 이제 타성이 작용해.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예. 그럼 또 예를 들어 여러분 중개하시잖아. 중개하려면요. 중개사는요. 자, 사자를 모아야 되나? 팔자를 모아야 되나? 팔자를 모아야지 돈 벌잖아. 팔자. 그러면 중개 활동에서는요. 자, 팔자가 중요하니까 매도인 중시화다. 매수인 중시하다. 매도인 중시입니다. 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이면요. 아무도 안 팔아. 누구를 확보하자? 매도인을 확보하자. 매도인 중시화 현상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또 별개 문제라. 그런데 이제 시험 지문 나왔다. 이런 것들을요. 생각하면 시험 모자랍니다.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여러분 시험은요. 자, 지금 주문이 있잖아. 얘는 팔자가 많더라. 사자가 없더라. 사자를 모으자. 그래서 매수인 중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험 다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시험은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반복해가지고 항상 여러분 시험을 7, 8회 딱 되면 요거예요. 망치 가지고 망치 너무 심하다. 어쨌건 요거 들고 여기서요. 탁 치면 딱 올라오잖아. 그죠? 예. 만약에 탁 쳤는데 이러고 예. 노인네라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 탁 이게 7월 달 8월 달.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 아는 거는 하는 거야 그냥. 예. 지발되면요. 탁 예. 반사 바로 탁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안 모자라. 예. 합격 수준입니다. 내가 안다고 힘드는 거 아니거든. 예. 반사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해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빠른 반사작용. 예. 뭐죠? 암기로 해야지. 제가요. 중개를 하다 보면 지금은 소속으로 이제 옮겼지만 4년 동안 개업 공연소 있을 때는 제 보존이 5명 꽉 찼거든요. 지금도 보존들. 보존들은 거의 중개 보존은 자격증 없어. 없이 제 밑에 들어왔잖아요. 구청에 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해고 다 하고요. 했는데 보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개 공부하시잖아. 보존이 중개를 잘못했다. 제가 다 덮었습니다. 웬만하면요. 특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 두는 게 좋아요. 사고 터져버리면 그 동시로 책임져야 근데 중개사 책임도 커. 한 번 C급했어요. 예. 아파트를 파는데 아파트. 예. 아파트를 파는데 정상적인 아파트는 보통 수수료가 얘가 한 0.4% 나와요. 0.4%. 그러니까 3억짜리 팔게 되면요. 3, 40이 120만 원. 예. 그러니까 한쪽에 120, 120. 그러면 이제 합쳐서 240 받잖아. 예. 문제가 없잖아요.
요까지 중개보존이 딱 해먹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얘를 장난치는 거라. 예. 중개보존이 요렇게 해줄 테니까 싸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500만 원 더 내. 얘가 바로 인정작업이죠. 예. 인정작업. 내가 이렇게 싸게 해줄 테니까, 예. 저 모르게 500을 달래. 500을 달래.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들끼리 보존 2명이었으니까 나눠 먹은 거야. 250만 원씩. 예. 저는 이제 요거 갖고 제가 받아 먹고. 근데 5, 6개월 뒤에요. 인전이가 8월달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이제 누수. 난리가 났어요. 예. 왜 쌓는가 했더니 누수가 많아. 건방이고 거실이고 물이 흥건하게 보인 거야. 하자겠다면서. 그 책임이 저한테 물러오는 거야.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거야. 이거 더 먹었다고. 더 먹었다고. 그때 제 마음 어떨까요? 정말 열받습니다. 잠깐만, 제 자격증 정지 막 날아가는 겁니다. 벌금도 엄청 큰 거고요. 다행히 수습은 되어서 구청에 고발 그냥 안 들어갔는데, 휘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존이 어떤 장난 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그건 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이거 해먹었잖아.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죠. 하수 중에 하수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상거래는요, 상도의에 어긋나면 고수가 아니고 하수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상도의에 어긋나면 하수다. 그래서 상도 하수. 상도 하수. 따라오셨죠? 한번 봅니다. 자. 상량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상량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그 다음에 하수. 하양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양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하수.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장 나왔습니다. 예. 상도, 하수. 몇 초 만에 푼다? 한눈에 풀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런 문장만 나갔다. 다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셨잖아. 그냥 상도, 하수 하시면 돼. 안개 슉 해놓고 상도, 하수 바삭하게 안겨놓고 난 다음에 문제 볼 적에 꼭 상수, 하도 하시면 안 돼요. 예. 꼭 그래 틀려놓고 지가 잘못한 거 갖고 저를 욕하시면 안 된다 말이 나시겠어요. 상도, 하수 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틀린 점을 잘 나와. 그래서 경기변도 나왔다. 아까 봤죠? 어떨 때 상한선, 어떨 때 하한선. 뭐지? 상도, 하수. 끝. 끝. 예.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경기변동.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회복시장 맞습니까? 그러면 상도, 하수죠. 그러면 이제 이때 회복시장은요,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중시화에서 매도인 중시화로 넘어가는 시장. 오케이? 예. 다시 얘는요, 후퇴시. 그러면 이제 상도, 매도인 중시화에서 매수인 중시화로 넘어가는 시장. 다 끝났지. 바로 정리입니다. 1번. 자, 설명드렸고요. 2번 회복시장. 회복시장은요, 3번, 4번 묶어주고. 이제 읽으면서 정리될 겁니다. 과거 사례는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하한선이다. 자, 보충 설명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죠? 회복시장은 현재라면 과거는 하한선은 맞잖아. 맞죠? 근데 기준 가격은 뭐지? 기준 가격. 나와있죠? 기준 가격. 얘는 이걸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얘가 현재예요. 얘가 현재. 현재면 1년 전이면 얘가 1년 전이 되겠네. 이러면 비슷하잖아. 그래서 기준 가격. 예. 그래, 비슷하거나
하한선이다. 되시겠죠? 예. 근데 기준가격 시험이 안 나와. 그냥 우리는 항상 상한선하고 하한선만 묻지 기준가격은 이해하시면서 그냥 하한선만 물어. 하한선만. 예. 다음에 4번 이제 요거 먼저 하시겠죠? 매수인 중시와 화살표에서 매도로 변화되는 시장 넘어갑니다. 3번 상향시장은 자 3번 4번 볼까요?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하한선 4번은요 상도 매도인 중시화 4번은 후퇴시장 2번 3번 묶어주고요 2번은요 과거 사례는 현지에서 기준가격 또는 상한선 그리고 3번도 들어오죠. 매도인 중시화에서 매수인으로 변화되는 시장 5번 내려가요. 안정시장 안정시장은요 자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 밑줄 자 2번 보게 되면요 부동산에만 있대. 부동산에만. 10번 봅니다. 자, 한눈에 보이죠? 요거. 자, 요 그림 보시면서 확인해요. 우리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서는 후퇴시장 다음에 하향시장, 다음에 회복시장, 다음에 상향시장, 다음에 후퇴. 다음에 후퇴. 아시겠어요? 상향 다음에 안정시장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항상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요 네 가지가 빙글빙글 돌아가. 그러면 안정시장은 요 순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순서하고는 X 관계없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상향 다음에 안정 틀린 말입니다. 상향 다음에 후퇴. 이는요, 순수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돼요. 예. 그러면, 자, 안정시장은 뭐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일정하잖아. 그래, 결국 안정시장은 뭐냐니까 후퇴도 있어.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전체에 다 걸치는 게 안정시장입니다. 예. 경기 안 타요. 자, 그러면요, 비교합니다. 안정시장은 두 가지. 안정시장은 모든 국면에 존재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맞죠, 그죠? 예, 예. 여기도 안정, 저기도 안정. 다 있잖아, 다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가 없대요. 순서가 없어요. 예.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존재하면 맞을까, 틀릴까? 얘는 틀립니다. 얘는. 왜 틀리지?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요. 바로 3번 보세요. 3번. 밑줄 하세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밑줄. 괄호도 밑줄이에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시지 점포 밑줄. 이런 것들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 안정시장. 이런 것들이 경기 안 탄다는 말입니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 10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거잖아요. 일반 부동산은요, 이거야. 경기가 안 좋으면요, 바닥까지 추락하거든. 근데 안정시장은요, 가벼운 상승이나 보합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약간만 내려가. 바닥까지 안 내려갑니다. 약간만 내려요.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시지 점포는요, 약간만 빠져. 폭락 없어요.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요? 불황에 약해요? 불황에 아주 강해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입니다. 예, 약간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존재한다 틀린 말이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만 필요한 게 안정시장입니다. 되시겠죠? 4번 과거 사례는 땡땡 새로운 글에서 밑줄입니다. 기준가격 밑줄 기준가격. 자, 그럼 보세요.
안정시장은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국면에 걸치기 때문에 얘가 셴이 계속 흘러가면서 현재인데요. 1년 전에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대. 무슨 가격? 기준가격이죠. 비슷한 가격. 기준가격이죠. 계속해서 박스 볼까요? 다른 형태의 경기. 얘도 쉬워요. 1번 계절적 변동, 2번 장기적 변동, 3번 무작위적 변동. 예. 자, 교재 보시면요. 자, 먼저 계절적 변동 땡땡 밑줄 하세요. 이사철, 대학가의 하숙촌 밑줄. 얘가 계절 타지. 보통 봄철, 가을철에 이사 가죠. 근데 굉장히 반짝거리잖아. 계절적 변동이 되고요. 대학교 원룸 하숙촌은 방학 때만 되니까 싹 빠져나가지. 계절 탄다. 계절적 변동이 되고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3번요. 무작위적 변동은 무작위적 제목에다 하나만 적어줄래요? 괄호에 넣고 우발적 적어줘요. 우발적. 무작위적 변동 똑같은 말로 우발적 변동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종류 되게 많죠. 정부의 정책 변화, 노동자 파업이다, 자연재해다.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어보셨죠? 갑자기 생겨서 뭐지? 우발적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지? 우발적이죠. 이거 바로 우발적 변동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뜻하지 않는 사태. 그러면 하나만 밑줄 하자. 정부의 정책 변화 밑줄. 정부의 정책. 그러면 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정책 그때 20몇 번 엄청 정책 발표했잖아. 얘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더라. 뭐지? 갑자기 바로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우발적 변동. 정부 정책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요. 경기의 측정지표. 자, 크게 세 가지 있죠. 1번 건축량, 2번 부동산 거래량, 3번 가격변동. 세 가지 있죠. 1번 건축의 양만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했을까요? 셋 중에 가장 대표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측정 지표는 뭐가 된다? 건축의 양이다. 예. 이거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얘도 설명 필요 없잖아요. 자, 구청에 갔더니 건축의 허가량이 계속 증가한대. 무슨 말이죠?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2번요. 거래량.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요. 경기가 좋다는 거지. 예.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3번요. 가격 변동. 얘는 조심하자. 젖줄.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가격은 그만큼 상승한다. 맞죠? 그러나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반드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밑줄. 얘가 나와요. 줄지가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거잖아, 이거. 맞죠? 이때, 자, 생산 증가, 고용 증가, 주가 상승, 가격 상승 다 올라가지. 오를 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좋을 때 가격도 상승한다. 당연히 맞는 상식입니다. 그래, 이거는 상식이니까 패스. 여기 첫 줄. 밑줄 했죠? 밑줄은 이거야. 거꾸로, 요럴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문장입니다. 거꾸라면요, 틀린 말이에요. 예.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가격이 오르는 게 경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외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 올라간대, 물가가 엄청 올라가니까 가격이 오르잖아. 경기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또는 투기가 극성을 부려, 어느 지역에. 그때는 폭등합니다. 이래갖고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요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모 3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은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오늘 처음 접했기 때문에 복잡한 그래프는 따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도 3월 달에 설명 한번 듣고 그때 제가 정리하게 되면 한 방에 끝이 납니다. 유혈점은요. 경기 변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다 따라왔어요. 이 수업이 1시간 걸렸거든요. 같은 수업 반복 안 합니다. 왜? 쉽기 때문에. 그래서 3월, 4월 때는요, 요 과정은 그냥 패스합니다. 오늘 들은 거 다 이해하셨잖아. 그러면 3월 달, 4월 때는요, 요거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3월 달에는요, 경기변동은 1일 달 강의 참고하시고, 바로 거미집 모형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수업할 거예요. 경기변동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시장 계속 넘어갑니다. 예.